우리가 기다리던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른바 레드 스윕까지 현실화가 된 상태입니다. 레드 스윕이 됐다고 해서 당장 극적인 변화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이 만평에서도 나온 것처럼 통화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연준 의원들보다 자기 감이 더 뛰어나다, 별의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임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고를 하겠다, 아니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해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와 연준 사이의 상당 부분의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의 통화정책, 더 나아가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도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물가나 고용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화 정책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요, 확장적인 정책, 이른바 비둘기적인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거를 중앙은행에서 거절하지 못한다면은 시중에 굉장히 많은 통화가 풀리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랑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트럼프처럼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 게 사실인데요. 중앙은행은 통화당국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되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재정당국과 소통하는 이 정도의 절충안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개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도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말로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감세, 관세 확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점부터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화정책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치마저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개입이 쉽진 않지만은 트럼프 자체가 워낙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이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변수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앞서서 관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자체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득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계 교역량이 최대 3% 넘게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세계 경제 전반의 둔화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교역 규모가 큰 나라들이겠죠. 독일이나 우리 같은 나라가 대표적일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한 그 이후 상황을 봤을 때 대미 교역 비중이 높아진 나라들, 가장 높아진 나라는 베트남이었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를 전 세계에 파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교역도 무시 못할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자동차 산업, 그리고 연관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한다거나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건 이걸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거는 일변에서는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조선과 방산 같은 업종은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조선업종은 트럼프가 아예 도움을, 협력을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부분보다는 악재, 우려가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대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자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워낙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이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